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경쟁률 갖고 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끝났죠? 정시 경쟁률이 좀 주요 대학 입시가 하락했다라는 거고, 그 한 주 앞서서 특목고 자사고의 경쟁률, 서울시 내 외고 같은 경우 또 살짝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약간 하락했던 그런 어떠한 두 가지 기사를 놓고 저희가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시 경쟁률 하락부터 한번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하락이라고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뭐 9대1, 5대1, 막 8대1 이래요. 중앙대가 거의 9대1 정도였더라고요, 보니까 정시가. 그리고 수시 2월도 좀 사실상 좀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수시 2월 된 인원이 조금 줄어들면서 정시 경쟁이 좀 많이 많아졌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요게 하나의 재수생 증가에 한 예측된 근거다라고도 한번. 첫 번째는 이제 정시 경쟁률이 주요대에 다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저는 그냥 일반 첫 번째는 뭐냐면 인구 절감. 첫 번째 인구 절감이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 태어났잖아요, 애들이. 지금 인구가 절감되면서 지금 고3 애들이 몇 년도에 태어난 거예요? 20 밀레니엄 베이비 아닌가요? 네, 밀레니엄. 맞죠? 많이 났는데? 네. 그때 좀 났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도 이제 저 작년 대비보다 인구가 그렇죠,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예. 네. 인구가 줄어다 보니까 인구 절감에 따른 경쟁률 하락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적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특히 이제 조기에 재수를 빨리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이 또 생겨난 것 같아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수학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학이 기하 벡터가 빠진 상태에서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과생들 이제 가장 많이 16만 명 이상의 선택 응시한 지구과학이 전체 파트가 이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쉽게 느껴지니까 조기에 재수 선택을 빨리 하는 애들이 있다. 그럼 재수 선택이 빨라지면 당연히 정시에 원서 접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요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천시험님 지금까지 위너스 손주령 대표님이었습니다. 얘기를 안 해줘요. 죄송합니다. 전시자분들 다 눈치채렸어. 새해 1월 1일날 녹음하고 있다는 거. 자, 이게 우리 손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은 10위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구와는 무관한 게 뭐냐면은 10위권 대학은 인구 감소와는 무관하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어차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10위권 대학 원서를 쓰는데, 이 경쟁률이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있었던 학생들 중에서 선 결정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이미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원서 안 쓰고 시작하는 아이들이 일정한 비율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일정한 비율이 한 300명, 400명, 500명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파급력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하려면 올해는 무조건 일찍 시작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평소 안 했던 수학에 있어서의 삼각함수라든가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 학생들이나 중하위권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지구과학 전체 빠졌고 기백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내가 좀 일찍 시작하면은 해결이 좀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문사회 모두 다 한쪽은 희망으로, 한쪽은 부담으로 이제 재수를 좀 일찍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예년과는 좀 다르게 뭐 눈치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원서도 넣고, 그다음에 처음서부터 재수학원에 가 있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을 지금 현재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는 별로 권하진 않거든요. 원서 끝까지 쓰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학생들 마음은 또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재수학원에 먼저 가서 공부도 시작하고 움직이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학원 강사 초창기에 이제
재수학원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학원 강의를.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보면은 재수학원들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수 종합반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학원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쏙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운인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반이 있고 2반이 있고 3반이 있고 4반이 있다면 이게 보통의 재수 학원들은 이제 성적 순으로 뽑아요. 성적 순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을 1반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2반에 넣고 이제 3반에 넣는데 어느 해에는 딱 가서 강의 이제 2반도 상위권이긴 하죠. 근데 어느 해에는 딱 가면 2반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 그리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많고 질문도 많아. 그러면 실제 결과는 2반이 훨씬 좋아요. 애초에 입결 성적은 1반이 좋다 하더라도 분위기상 2반이 진짜 압도적 그 입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좀 그 재수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학생들이 예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후배 딸인데 이제 되게 친한데 그 아이의 결정을 보면 서울 지역에 있는 지역자 사고. 네.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내신이 좀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6논술을 썼어요. 6논술을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6논술을. 그리고 재수를 일찍 결정했어요.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네, 네. 케이스인데 재수를 벌써 결정해서 강남대성 재수 선행반에 이제 지금 등록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하는데 정시 원서를 끝나고 결과가 나온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수 선행반에 등록을 먼저 하더라고요. 네, 애들이 막 해요. 지금. 예. 근데 정시 나오는 것도 보겠대요. 네. 근데 이제 논술을 쓰다 보니까 논술 전형으로 뽑는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인서울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지원을 해보니 그 밑에 대학은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애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썼던 대학 선에서 가겠다 그러더니 재수를 하겠다 결정을 하고 정시는 일단 넣어보기는 하되 이제 안 될 건데 그 강남 대성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네네네. 학원이죠. 거기에서 일찍 등록하면은 정규반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머나 강대가. 그랬대요. 그래서 강대가. 그 친구 얘기에 저는 확인한 건 아닌데 시대인재는 아주 흥미진진한 싸움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니 강대 들어가면 인서울 간 거보다 더 잘 간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요. 그랬더니 네. 얼른 거기에서 그런 조건을 내걸어서 얼른 가서 등록했다고 정시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수 선행반이 지금 굉장히 핫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얘기만 들어봐도. 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재수 종합반은 재수생은 모집을 1년 동안 요 시기에 못하면 학원 재정 경제적으로 그냥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이 재수 선행반이 바로 미터죠. 그 네. 해에 정규반이 기준이죠. 네. 예. 강대가 사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규모가 2배 정도로 늘었어요. 예, 그래서 노량진 대성 그 흐름을 갖고 있었던 그 내용이 이제 점점 강대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학생이 이제 많이 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시대 이제 재종반이라든가 뭐 강남 하이퍼라든가 이런 어떠한 재종반도 예전에 그 흐름이 좀 이렇게 바뀌어요. 예전에 종로 대성이었다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한때 좀 정일학원이 좀 부각됐다가 이제 정일학원 사라지고 청솔 부각됐다 이제 청솔도 사라지고 뭐 최근에 어떤 트렌드들이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굳건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대성이죠. 표본이 제일 많아서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대성 학원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노량진에서부터 천막을 치고 학원을 했다. 전쟁 기간 중에 그렇게 시작된 거고. 그 노량진 대성 예전에 그 건물 그 토지가 다 대성 소유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파업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한 10년 전인가?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어요. 재수종합과면 선생님들이 파업을 해. 그러면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재수 선생님 수업은 안 해. 애들은 막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파업을 하셨을 때 학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건물을 세워서 임대를 받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막 대성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대성학원이 지금 현재 이제 재종반의 하나의 어떠한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대성 마임의 방송도 하면서 움직여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외의 그 군수 학원들도 각각의 어떤 영역들을 가지면서 이제 올해 거의 마지막 재수생이 늘어나는 것과 재수 종합반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좀 다른 맥락이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의 트렌드상 사실상 특정 과목만 공부하면 되고 영어가 절대평가를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재수 종합반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적 부담도 돼요. 이게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만 원, 300만 원이고 250. 예. 보통의 학원들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넘거든요. 100 몇십만 원. 그래서 관리형 아니요 관리형 독서실 말고 그 독학형 재수. 네.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독서실 같은데 다니면서 공부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흩어지거든요. 그거를 감안하고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재종반의 선행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찬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찬 게 아니라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의 숫자가 상당수 보이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 재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그 젊은 청춘 애들 1년 동안 차라리 그냥 해외에 나가서 포도도 좀 따고 좀 그렇게 좀 인생을 살게. 욕 먹어요? 그렇죠. 제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겠죠. 음성변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1년 동안 똑같이 12년 동안 공부했던 맞아요. 내용들을 애들도 힘들고 네. 부모들 그 비용 되는 부모도요. 네. 평균 한 3천 4천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도 먹어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화는 그 돈이 좀, 장난인가? 네, 좀 바뀌어지면 어떨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적 바람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마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모두에게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가 1년 더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이렇게 대학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니까 1년 더 해서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은데 안 다니고 싶은 대학을 다니느니 1년 더 해서 그래도 길게 그렇죠. 보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벌 사회가 그렇죠. 만들어낸 좀 기형적인 좀 모습이다라는 정말 거고. 사회적 비용이 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저는 그래서 이 문화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원인이 뭔지 알거든요. 원인은 학벌 사회예요. 학벌 사회 트렌드가 있는 한 이건 못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라 마라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얘기해요. 야 너는 재수에도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하는 거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좀 슬픈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재수 그 대학 경쟁률 하락 네. 요 얘기 좀 일단락 지으면 두 번째로 외고 경쟁률도 어느 정도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한영외고 불업과 같은 경우에는 1점 거의 2 정도예요. 올해 이달은 없었어요. 미달 서울 외고가 미달인데 서울 외고는 이제 외고로 잘 인정 안 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는. 근데 거의 미달 수준이죠. 1.2나 뭐 그러니까 2점대를 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그 외고 국제고 약세 현상의 어떤 반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고는 여전히 3대 1이 넘어요. 최상위 학생들이 가는 하나고가 3대 1이 좀 넘었고 외대부고도 예전만은 못해요. 예전에 뭐 자연계가 6대 1, 5.9대 1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계속 아마 떨어지고 2점대, 2.4대 1 그래요? 이 정도였죠. 상상고도 사실은 여학생이 거의 1점대였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로 조금 이제 경쟁률이 올라간 근데 거예요. 이제 지금 정시 확대되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이 그 입시를 치를 때는 정시가 거의 5대5 그쵸? 네, 6대4 네, 이렇잖아요. 그러면 상상고 같은 자사고가 인기가 많겠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상상고는 올해 조금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고는 원래 수시형 학교인데 원래 하나고나 외대부고나 상상고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학생들은 일반고 가도 직윤을 노릴 정도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교 내 5등 안에 일반고 가도 전교 5등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 학교들을 쓰거든요. 외대부고나 하나고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이제 내 여기 최고에 한번 넣어보고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게 거의 3대 1 정도라면은 하나고 3대 1이라면은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의지가 있었던 학생들은 좀 다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대부고 경쟁률이 예년만 못하지만 사실상 외대부고도 이제 워낙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시 실적이 그리 좋지 않거든요.
예, 외대부고 올해 고3 같은 경우에는 수시 실적이 좋지 않아요. 특히 이제 서울대만 이제 수시 실적이 안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연대 입시 실적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사실상 외대부고 학생들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외대부고 학생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서울대는 일정하게 어떤 나온다 하더라도 연대에서 많이 안 뽑아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이제 갖는데 어찌 본다면 외대부고는 자사고 중에서도 정시형 학교라는 좀 색깔이 좀 있었죠. 수시 정시가 좀 어느 정도 반반이 있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안 뽑아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중학교 때 나보다 못했던 애가 나는 외대부고를 붙었는데 쟤는 외대부고 떨어져서 일반고를 갔는데 쟤는 서울대를 가는 상황에서 나는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네, 나는 지금 연대도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동생한테는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최근 몇 년째 만들어지면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좀 하락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보죠. 근데 반영희님, 제가 느끼는 건데. 외고 경쟁률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외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외고가 그러니까 두리뭉실 얘기하잖아요. 특목고가 정시가 되면 특목고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 좀 구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많이 의아한데요. 예. 네. 지금 감기가 있어서 제가. 예,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잠깐만요. 저 그 한 모금만 먹을게요. 이게 없어요. 괜찮아요. 없는데 이렇게 가지고 얼음이라도. 한번 얼음물이라도 한번 드시면. 죄송합니다. 네네. 저도 그런 기사를 많이 보면서 왜 이렇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변화된 입시하고 좀 접목해서 이렇게 보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재를 이제 여러 번 해봤지만 외고가 특목고예요. 특목고 네. 과학고하고 외고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고는 이제 외국어 특성화 인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제 과거나 영재고가 과학 영재를 이제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외고의 교육 과정은 그 전문 교과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외국어 그리고 자기 전공 외국어가 있어요. 영어하고 전공 외국어의 비중이 60-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이렇게 상위권 대학의 학종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교육과정 자체가 수시에서 좋아하는 학종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영어가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외고 학생들이 수능 상대평가였을 때는 영어 1등급을 다 외고 애들이 휩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영어 변별력이 굉장히 컸을 때. 근데 지금은 외고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요. 절대평가고. 네. 그럼 외고 메리트가 수능에서도 그렇게 수능에선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 절대평가.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수능 교육과정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능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물론 1학년 때부터 일반고 애들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학종으로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현실에 맞게 바꾸는데 외고에도 그런 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고 수능이 커지니까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외고가 인기가 많아졌다라는 기사는 저는 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기사거든요.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 주변에도 외고에 들어갔어요. 학종으로 가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준비를 하다 보니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내신에서 이렇게 안 나오면 학종으로 이렇게 간 게 쉽지 않으니까 2학년 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상황을 겪냐면 2학년 때 그냥 외롭게 혼자 수능을 공부해야 돼요. 학교 공부하고 상관없이.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게 어떻게 수능 확대하고 외고의 인기하고 비례를 할까 이게 조금 저는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학교에 잘 돼 있다라는 거 때문에 그런 건지 뭐 그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나 똑같은 학교예요. 네, 그렇죠. 자사고는 커리큘럼만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만약에 가다가 학종으로 준비했다가 안 되면은 뭐 학교에 수능 과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시간이 있어요? 저도 좀 잠깐 얘기.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방송이 뭐 길어지면 청취자분들이 길게 들으시면 되죠. 외고든 특목고 뭐 자사고든 저는 이제 그 발행인의 의견에 대해서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구성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구성원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국제 중학교를 진학하려는 아이들 면접 시에 생기부 쪽을 보면은 독서 쪽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그 구성원들의 아이들이 특목고를 가고 외고를 가고 뭐 국제를 가고 어떤 그런 쪽을 가려면 중학교 때 그런 훈련들이 독서 쪽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즉 수능이 교과 범죄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드는 게 평가원 교수님들이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휘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휘력, 즉 과학이 성적이 안 나온 아이들이요. 용어를 몰라요. 말뜻을 몰라요. 그러면은 어휘가 어느 정도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휘 확장을 시키려는 건 결국 독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그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책에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작가의 어떤 객관적인 해석을 이해하려는 그런 훈련들.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를 만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딱 쉽게 풀어내는. 결국 저는 대한민국 수능은 제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독서량이 확보되어 있는 학생들 그런 독서량이 확보되어 있는 아이들이 외고도 갈 것도 좀 많이 모여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자사고 그런 쪽으로도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성원들을 봤을 때 그런 독서량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니까 수능 성적이 잘 나온다. 맞아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분이 우리 손 대표님 따님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 이제 뭐 수능은 절대적으로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잘 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수능의 외고가 불리한데 그것을 이제 특목고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언론에서 구분을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요게 이제 우리. 근데 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 기자분들이 없으신 게 아닌가. 그렇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자사고랑 국제고까지도 괜찮거든요. 예. 국제고는 해당 사탐 과목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자사고와 국제고는 수능과 학종 모두 유리해지지만 외고는 좀 수능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 과정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 특목고로 얘기하려다 보니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는 특목고 하면은 일단 외고가 먼저 떠오르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좀 저는 청취자분들이 느끼는 것과 어떤 언론의 보도 내용이 교육 현실과는 안 맞는다. 발행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영재고 과거도 그렇게 수능에 유리한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과탐이 일단은 이제 저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의대도 이제 못 쓰는. 네, 국어 수학 같은 경우 일단은 국어나 맞아요. 수학, 그러니까 수학 중심이 펼쳐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을 열심히 공부를 이제 보통 지구과학을 해야 되는데 걔들은 물리, 화학, 생물 위주로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뭔가 어떤 내용을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2보다는 1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수학 좀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사실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이과 학생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변별력이 높았던 표준 점수는 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어고 애초에 영재고 과거 입학하기 위해서도 국어와 영어는 몇 년 동안 놨고 고등학교 입학해서도 국어 영어에 관련된 공부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학생들도 외고랑 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목고가. 네, 스스로 그러니까 영재고 학생들과 과거 학생들도 학종이라든가 수시로 가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정시로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가정 배경이라든가 개인이 어떠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별적 능력의 치가 국어 영어에서 압도성이 있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니겠느냐. 특히 이번에 서울 영재고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뭐 1,500만 원 토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언론 보도에서는 그것만 자꾸 돈 얘기만 자꾸 했지만 사실 정말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울영재고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 1학년과 현 2학년 학생 중에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전학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 언론이 이걸 얘기하지 않고 돈 얘기부터 했거든요. 아니 내 애가 의대 갔는데 1,500만 원 내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학가라고 그랬어요. 전학 간다는 건 뭐냐면 수시 원서 쓸 때 학교장 직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앞으로 서울영재고는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앞으로 서울영재고를 가는 학생들은 무조건 의대는 배제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의대를 가려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아니 굳이 정시로 의대를 갈 걸 서울영재고 왜 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영재고 입시는 이제 앞으로 패스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과거도죠? 과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재고가 결정하면 서울 영재고가 이제 경기 영재고는 이미 그랬거든요. 근데 서울 영재고, 경기 영재고가 사실 양대 축인데 이 양대 축이 이미 이렇게 단호한 취지로 만들어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와 과고가 동시선발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영재고 떨어지고 나면은 과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영재고와 과고를 동시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입시 흐름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보통의 경우 이제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형 학교가 영재고 과고 인문사회 쪽에서 수시형 학교가 외고. 근데 이 학교들은 사실상 정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는 굳이 일반고나 자사고, 국제고보다는 조금은 유리함이 떨어질 수 있을 텐데 굳이 언론에서 특목고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맥락이 좀 안 맞는 그런 어떠한 보도다.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앞서 발행인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 청취자분들 이제 고백하자면 저희는 이게 2주치 교육 뉴스 브리핑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2주에 녹음을 진행을 합니다. 2주에 녹음을 진행을 하는데 방송은 이제 저희가 2주 후에 이제 녹화가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제 사실 오늘도 역시 여전히 우리의 시간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뭐 예전에 뭐 10달 학습법도 그렇죠. 10달 학습법도. 메소드 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때 5시간 동안 5시간 동안 막 방송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내 찍었거든요. 1월이 됐습니다. 내 2월이 됐습니다. 그렇게 재밌네요. 하고 그거를 매달 올린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거기 빙의가 돼요. 마치 여름은 더운 듯한 느낌으로 애들이 방송을 해요. 3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간 3명의 학생이었죠. 그래서 또 한번 그런 학생들도 불러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는 정시 시간을 또 결과 나오면 또 해야지. 예, 이야기했어요. 정시와 수시를 정시로 간 학생이랑 수시로 간 학생 이제 동시에 둘이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또 재밌겠네요. 예,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맹모신문에 분당 맹모신문. 분당 맹모신문에 저는 이제 전국으로 뻗어가라 라는 취지입니다. 다른 그래서 지역도 있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뻗어 나가시겠죠. 그래서 분당 맹모신문의 이춘희 반행님, 그 다음에 손준영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